자, 1번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몇 개냐? 이제 또 개수 묻는 문제죠. 그죠? 자, 중개라 하면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는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을 말한다. 자,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이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 기억 틀렸고. 자, 님 보세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맞습니까? 네. 그리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뭐가 빠져? 자, 중개업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 그러면 지금 법정부터 가로로 묶어보세요. 알선까지. 두 번째 줄 법정 중개 대상물부터 알선까지. 이게 중개 개념이죠? 그러면 중개 개념으로 왜 이래? 예? 어제부터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데 이 중개를 풀어서 놓았잖아요. 법정부터 알선까지. 그러니까 뭐가 따라 붙어야 돼? 업이 따라 붙어야 돼. 그래서 이제 법정부터 알선까지 가로로 묶으세요. 묶어놓고 이걸 중개를 풀어서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업이 따라 붙었나 안 따라 붙었나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업이 빠져 틀렸어요. 자, 디귿 공인중개사란 것은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지문은 맞아요?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등록은 개공이죠, 개공. 개공 개념입니다. 자, 니을 개공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 자, 개공은 이 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것은 중개 업의 개념이죠. 개공이란 것은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미음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자로서 이렇게 나와있지. 자, 근데 개공인 뭐라고 나왔어요?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 포함. 이건 맞죠? 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권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았어요? 소속된 자 밑줄 보세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해야 돼.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보조원이란 개공에 소속된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공 후 중개업을 관련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지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면 답이? 없네. 답이 없는 게 정답이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란 개념이 빠져버리면 틀려버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후 중개 행위에 대한 기술로서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다. 자, 맞았어요? 자, 이거 마이크 육성을 해도 들리나? 뒤에? 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중개에서 중개행위 법적 성질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칠판 봐보세요. 중개행위란 것은 둘 간의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것이 중개행위입니다. 둘 간의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그러면 중개행위 법적 성질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죠.
자,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라고 있어요? 사실행위라고 있어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렇게 둘이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 사실행위. 누가 사실행위를 했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계약이란 것은 사실행위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한동안 안 했더니 또 흔들려. 옛날에 기본 강의할 때하고 문제풀이 할 때 열심히 했는데 법률행위.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 법률행위. 계약은 다 법률행위예요. 근데 중개행위란 것은 둘이 계약하도록 연결해 준 행위죠. 그럼 이건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 사실행위다 이 말이에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예요. 근데 1번은 뭐냐면 지문을 잘 봐봐. 중개행위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거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행위 대상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계약은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 자, 1번은 법률행위. 그럼 맞았네? 1번은 맞았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지만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맞았어요? 중개계약은 무슨 행위? 법률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맞고. 3번. 개공이 보수를 받지 않고 한 중개행위는 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 지금 맞아요? 틀렸죠? 이게 정답이에요. 왜? 자, 무료 중개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고, 또 확인 설명 의무도 있어, 없어? 규율 대상입니다. 규율 대상. 규율 대상. 자, 3번이 정답 처리됐고, 4번.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알선하는 경우 중개사법상 중개가 될 수가 없다. 맞았어요? 자, 중개사법상 중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개사법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을 뭐 하는 거? 알선. 법정, 토지, 건물 이런 걸 알선한 거의 중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맞는 말이고. 자, 개공 후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의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전적 보조적 준비 행위다.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자, 사실행위 있고 또 이 중개 행위는 이 사람 대리인으로 한 대리 행위를 했어요. 독자적 행위를 해서. 독자적 행위. 이거 기억나? 독자적 행위. 그 다음에 둘이 법률 행위가 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전적, 보조적 무슨 행위다? 준비 행위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사실행위란 말, 독자적 행위란 말, 사전적, 보조적 무슨 행위다? 준비 행위다. 됐어요? 예, 성격 중요합니다. 몇 줄 안 되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사전적, 보조적 준비 행위 맞습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지만 중개계약은 뭐다? 법률행위. 거래계약도 뭐다? 법률행위. 계약은 다 법률행위예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은 1번 지문은 대상 받는 거, 거래계약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1번은.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 법적 성격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와 관계없이 하여튼 이것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3번. 자, 3번은 이제 중개 대상물 문제인데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란 것은 토지가 있고 또 건축물이 있고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또 임목이 있고 또 광업재단이 있고 또 공장재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서 무조건 중개가 되는 건 아니죠?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개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문화재는 돼, 안 돼?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사적 소유해야 되고, 또 하나가 개혁공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1번.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개공은 중개를 업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봐.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 아닌 물건. 자, 뭐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됩니까? 이걸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중개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도 중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출제자 의도는. 이해됐어요? 이 출제자 의도는 이게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걸 개공이 계속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개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 중개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1번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2번 보세요. 토지나 건물 등 협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준부동산 분류 물건도 모두 중개대상으로 된다.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모두가 틀렸어요. 준부동산 중에서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도 준부동산 맞죠? 이건 중개대상물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모두가 틀렸어. 모두. 준부동산 모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고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분양권. 그러죠? 그러면 이건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장래 건물이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중개대상물이야. 근데 왜 이게 흔들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주택 분양권만 신고가 들어가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헷갈린 거야. 자, 중개대상물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건 안 되건 분양권은 다 중개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 주택 분양권만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중개대상은 아니다가 아니라 기다. 그죠? 자, 4번. 공장재단의 속에 포함되는 공장 부지는 등기상 증명서 재단 속에 기재되면 분리하여 독자적 중개대상물 할 수 있어요? 재단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된다 안 된다? 재단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금에 등록된 것이 하나며, 맞죠? 토지 등기상 증명서 각구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토지 등기부는 각구예요, 표제부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이해됐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 정답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개설 등록은 다시 한번 이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등록 절차는 이제 흐름을 가지고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흐름. 등록 절차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등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요? 자,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등록관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가면 구비서류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검토하죠?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뭐래요?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줘. 그리고 나서 뭘 드려야 돼?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업무보증 설정. 무슨 보증 설정? 업무보증 설정. 보증을 설정하고, 자,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서 무슨 게시? 업무 게시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 등록 신청권자는 누가 됩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돼. 그러면 소공하고 변호사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애국인도 가능해요? 애국법인도 가능합니까? 요건만 갖추면 애국인도 애국법인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은 이 앞제도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공인중개사가 갖출 등록 기준도 있고 누가 갖춰야 할 거? 법인. 그럼 공인중개사 할 때는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무실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격사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은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 5천만 원.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자, 상법상 회사도 되고 또는 뭣도 돼?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근데 무엇은 제외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자,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여다고.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제한. 자,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임원은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도 사무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받아야 돼? 실무교육입니다. 전원이 핵심.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거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통지? 7일입니다. 7일. 자, 7일 이내. 그럼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데,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은 법인 개공. 이렇게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를 한다는 거. 종별을 뭐해서? 구분해서 통지를 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통지 받고 나서 바로 영업해요? 보험 들어야 돼요? 자, 보험은 신청할 때 들어요? 처분 이후에 들어? 신청 시는 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자, 법무 개시 전은 여기죠? 근데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고, 인장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 게시하죠? 그죠? 그러면 업무 게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 자, 신청시부터입니까? 처분시요? 신청시. 인장 등록은 신청시부터고, 그렇죠? 보험은 처분 이후부터. 똑같이 업무 개시 전인데 차이가 있다는 거. 됐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개공되는 시점은 신청시요, 처분시요, 교부시요, 처분시요. 그럼 이 이전에 하면 무등록으로 3년하고 2천이죠? 여기는 무등록이 아니야. 아니요. 근데 다른 거, 등록증 미개시 이런 걸 처벌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적법이고. 자, 그래서 흐름 잡아봤어요.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번. 옳은 걸 고르라 했습니까? 틀린 거. 옳은 거.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맞았어요? 자,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신청일 전 1년 이내. 업무 개시 전이 아니에요. 신청일이 여기가 신청인데 여기서부터 1년 이내. 근데 업무 개시 전이는 쪽이잖아요. 틀렸죠? 좋아. 2번. 자, 법인으로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2억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한다. 맞아? 이거 틀렸어. 이거 찍는 사람은 안 돼. 이 앞뒤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앞뒤에 보증은 기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앞뒤에 나왔는데 이걸 찍고 나온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없어. 보증은 등록 기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 앞뒤에 동영 나왔잖아요. 보증은 안 들어가.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임원도 될 수가 없다. 임원은 될 수가 있지. 예,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죠. 자, 몇 분의 1만 있으면 돼? 3분의 1. 나머지는 자격증 없는 임원이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뒷지문이 틀렸고. 자, 법인 설립 목적의 중개업하고 주택 및 상업용 건축 분양 대행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맞죠? 중개업하고 분양 대행업은 이 겸업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자, 이거 목적이니까 등록해 주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한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자,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등록증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지체 없이. 됐어요? 예, 두 번째 나온 지체, 우리 중개사법 두 번째. 부정행위자가 첫 번째고. 정리되고 있죠? 됐어요? 예, 좋아. 그 다음에 5번 문제. 결격사유 또 나왔네. 결격사유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이 5번 결격사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조용하네. 몇 번이 답인지 몰라서 그래? 예.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그럼 하나씩 분석할게요. 우리가 결격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있고 또 파산자도 있고 또 수용자도 있고 이 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있고 임원, 사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할게요. 개공갑은 고용인은 업무상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이 정돼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 2년이 경과되었다. 자, 양벌 규정 동그라미. 그러면 개공이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이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수없이 해서. 왜 아니에요? 판례에서. 자, 개공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용인. 그럼 이 사람이 징역 또는 뭘 받은 거? 벌금을 받으면 개공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가 있다 없다? 여기가 1년하고 1차이면 여기도 1,00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거기 얼마 받았어요? 500만 원. 그리고 감독 잘하면 선고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죠? 그럼 누구 때문에 벌금? 고용인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나요? 예, 그래서 취소 사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결격 사유 아니에요. 자, 2번 을은 건축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 건축법 동그라미, 징역 동그라미 쳐보세요. 2년 복역 후 가석방 돼서 3년이 경과되다. 자, 징역 근거는 결격사유 할 때 위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러면 가석방은 자녀 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 4년 지나야 벗어나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야. 1년 남았어. 결격사유입니다. 2번이 정답. 그래서 가석방 그러면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 유기는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됐어요? 이 앞뒤에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형기 플러스 머릿속에 밖에 있어야 하고 징역 근거는 위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2번이 똑같아요. 건축법이든 관계없어. 이건 결격이야. 자, 3번 병은 음주운전 동그라미. 이건 중개사법이요? 아니에요. 중개사법이 아닌 사유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 아니죠? 벌금은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 사유다. 4번 정은 2년 전에 응시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돼서 무효 처분을 받았다. 결격이 아니에요. 왜? 부정행위자고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강조했어요. 부정행위자는 3년 지나든 1년 지나든 5년 지나든 결격이 아니에요. 됐어요? 또 과태료도 300만 원 받아도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C꼭지 할 때 열심히 했죠. 하여튼 부정행위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자, 무는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 2년이 지났다. 벗어났어요? 그럼 이건 집행유예 몇 년간? 2년간 결격. 근데 2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니까 벗어나버렸어요.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그래서 이제 5번은 2번이 정답. 자, 6번 들어갑니다. 6번. 자, 6번은 사무소 이전인데, 사무소 이전은 자꾸 하는데,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도 있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서북구에서, 천안시 서북구에서 어디로 간다? 서북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기억나? 내에서 이전 절차? 개공이 어디다 이전 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등록관청. 여기서 등록관청은 서북구청장이죠?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내니까. 자,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럼 이때 구비 서류가 뭐예요? 등록증 제출해야 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그럼 여기서 등록증은 원본 제출해야 돼요? 4번? 원본. 그래서 이전 신고는 사전 신고요? 사후? 사후. 그러면 여기서 등록증 재교부가 원칙이죠? 재교부가 원칙. 근데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내 이전 절차. 기억납니까? 밖으로 이전 절차도 이 앞쪽에 자세히 했으니까 일단 풀어가면서 필요하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네. 동그라미.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내는 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2번. 자, 업무정지 계곡 공인 중에서 사무소 이전하여 다른 경우가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네. 업무정지 받은 계곡 공동 사무소 할 수 없다고 이 앞뒤에도 한번 나왔죠? 네. 근데 휴업기간 중에는 됩니다.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10일 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자, 언제까지? 10일 이내. 이전하고 이내는 사후 신고고, 전은 사전 신고. 이내입니다, 이내. 3번이 정답. 자, 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경우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된 실무교육 수료증 4번도 송부를 해야 된다. 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도 송부 서류 들어가? 네. 어디 들어가? 자, 송부 서류 3가지. 네, 한번 적어볼게요. 송부 서류 3가지가 등록대장이라고 있어요? 등록대장이라 있고 또 개설 등록 신청 서류가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 서류가 있고 또 하나가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및 처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있죠? 그러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우리가 뭘 제출했어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했어, 안 했어? 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요. 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러니까 그 송부 서류에 들어간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 요약집에 안 적혀 있나? 적어놨을 건데. 자, 요약집 몇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35페이지 보면 35페이지 내가 옛날에 적어놓은 것 같아. 강의할 때. 특강할 때 했나? 뭐 할 때 했나? 문제풀이 할 때 했나? 35페이지 그 첫째 줄에 보면 개설 등록 신청서를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어? 실무교육 수료증. 그 적혀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꼼꼼히 안 해서 그러지. 실무교육 수료증은 개설 등록 신청 서류에 들어가. 7, 8월 달에도 했고 7, 8월 달에도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다 풀어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4번은 맞습니다. 5번. 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전 중개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맞아요? 네. 자, 철거 사유 몇 가지? 3가지. 자, 이거 하고 사무소 이전하고 또 등록 취소하고 또 폐업 신고. 3가지의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자, 상식적으로 억지로 외우지 말고 등록 취소되면 일 못하죠. 간판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폐업했으면 안 하니까 해야 되죠. 그럼 사무소 옮겼으면 종전권 필요 없잖아요. 그 3가지 철거야. 그러면 주의할 거.
업무정지 기간 동안하고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해? 안 해? 안 합니다. 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 유지를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6번은 3번이 정답. 자, 7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은 소공을과 보조원 병을 고용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이제 고용이 문제인데, 자, 이 지문은 누가 갑이에요? 개공이 갑이고, 자, 개공이 갑입니다. 자, 을이 누구요? 서공이고, 병이 보조원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제시됐어요. 그죠?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갑은 병이 사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걸 바로 고용관계 종료신고라 그래요. 종료신고. 며칠 내 신고? 10일 맞죠? 그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는? 10일. 이건 항상 머릿속에 박혀야 돼.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갑은 을이 6개월 자격정지 받은 경우에 2개월 이내 해고하거나 그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맞았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해소를 시키든지 일을 시키면 안 돼. 맞고. 자, 3번.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을은 무슨 교육? 병은? 직무교육 받습니다. 맞고. 자, 을이 누구예요? 소공이죠? 형벌 대상이 돼? 징역벌금 되고 행정처분 돼? 자격정지 되고 과태료 돼? 됐습니다.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의 과태료 맞죠? 다 돼. 형벌, 처분, 과태료 다 돼. 근데 병은? 형벌만 됩니다. 맞았어 틀렸어? 자, 이 보조원은 과태료하고 처분이 없어. 과태료하고 처분이 없어. 과태료하고 처분도 없고 병은 감독도 안 돼. 자, 그런 게 머릿속에 딱 떼야 돼. 처분, 뭐 등록 취소, 업무정지 될 수가 없죠. 자격증 없으니까 자격증이 될 수가 없죠. 과태료도 없어. 그러니까 징역, 벌금, 형벌만 돼.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보조는 오로지 형벌, 오로지 형벌. 자, 그 다음에 을이 누구요? 소공이죠.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어? 없어. 앞문장이 틀렸어. 신고서 제출 대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앞문장 틀렸어. 자, 매수신청 대리는 다시 밑줄 그어서 매수신청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오로지 개공만 하는 거예요. 개공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장을 이것저것 연결해 놓으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거든요. 문제 풀 때 그냥 한번 쑥쑥 풀고 그냥 답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거 생각해야지, 저거 생각해야지, 매수신청 대리 생각해야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지 이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전이 빨리빨리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1분 내에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교 지문이 나오면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이쪽을 회전을 막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까지 막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7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 분사무소인데 이 분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분사무소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하고 뭐 이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설치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칠판 보세요. 분사무소는 누구만 설치해요? 법인 개공만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주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응? 법인 개공 주사무소는 어디에 뒀어요? 종로구. 왜 그러냐면 내가 1년 내에 종로구만 했거든. 그렇죠? 자. 그러죠? 그죠? 법인 개공만 분사무소를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 개공만. 자, 그래서 주사무소를 종로에다 냈어요. 그럼 분사무소를 어디다 설치하려고요? 천안시 서북구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자,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 구비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자주 나오니까 설명한 거예요. 자세히.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은 제출 서류입니까? 확인 서류? 확인 서류. 그러면 제출 서류는 실무 교육.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그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추가 설정.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이거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 똑같죠? 건축물 대장 기재력자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신고 들어갈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은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도 조례입니까? 시군구? 시군구죠? 네. 왜? 등록 관청이 하니까 시장구수 구청장이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군구권이 나오는데 서북구 조례요, 천안시 조례요, 종로구 조례요. 종로구 조례, 주된 사무소 조례. 주된 사무소 조례. 됐어요? 자, 종로구 조례 따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신고 필증 줘, 안 줘? 처리 기간이 며칠? 7일입니다. 자, 7일.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서북구청장에다가 분사무소 설치됐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신고가 아니라 통보. 언제까지? 자, 오늘 지체 없이 엄청 나오네. 지체 없이 통보. 자, 그러면 신고 필증을 분사무소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갔네? 분실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신고 필증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자, 그럼 다시 누구에게 가야 돼? 주사무소. 그러면 주사무소 종로구청장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요. 왜? 여기도 수수료 있다는 거. 그죠? 수수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럼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가 있죠? 네. 어디다 들어가야 돼? 주된 사무소. 그럼 분사무소도 계약서 쓰죠? 네. 그러면 인장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 주된 사무소. 그럼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업무정지 내려? 주된 사무소. 종로구청장이. 누가 업무정지 내려요? 주된 사무소. 여기서 업무정지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럼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가 당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법인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하면 전국에 있는 사무소 다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이런 현상을 뭐래? 싸그리. 자, 등록 취소는 분사무소 불러야 돼. 됐어요? 예. 자,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뭐 옳은 것보다는 낫네. 자, 분사무소 중개 업무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은 주사무소 관할청이 한다. 맞았어요? 네. 주사무소. 업무정지 처분도 주된 사무소에. 법인은 분사무소를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1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한 맞아요? 업무 개시 전 X.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이게 틀렸네요. 자, 원래 보험은 업무 개시 전이 맞죠? 근데 분사무소는 미리 이걸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잡아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개시 전에다가 뭔 써? X 진하게. 됐죠? 이걸 이제 알고 나면 되게 쉬워. 처음에 풀 때가 그러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는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상업등기일자나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맞고.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등록관청은 누가 돼? 주된 사무소요. 법인은 주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야. 등록관청이야.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주된 사무소 내려. 등록 취소는 분사무소별로 안 돼. 항상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옳지 않는 거. 뭐 인장 등록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서에 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방법도 가능하다. 맞았어요? 네. 맞고.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고용신고서에다가 날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공은 등록인장 변경하고는 변경신고에 변경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맞았어요? 맞습니다. 자, 인장 변경할 때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 그러면 등록증 원본 제출 규정이 우리 중개사법 각 곳에 산재돼 있죠. 여기도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 인장 변경할 때 원본. 종졸 변경할 때 종전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되죠. 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또 휴표 신고할 때 다 원본들이야. 다 원본.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등록할 인장은 법인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신고한 법인은 대표자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에서 30mm 이상. 맞아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능해. 그러면 그 7mm에서 30mm는 어디? 개인 개공하고 소공. 개인 개공하고 소공에서 나오지 법인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법인은 그냥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을 제출하면 돼요. 인감이 날인된 거지.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럼 법인 개공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10번. 또 9번은 4번이 정답이고 10번 옳은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이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경공매 대리 가능하죠? 그럼 등록하지 않고 공매 동그라미. 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이 합주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 우리가 이제 겸업 중에서 경매, 공매, 권리분석 할 수 있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경매 권리분석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요? 그러면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해서 감독을 받는다. 이 앞쪽에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공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해. 공매 대리는? 안 해요. 안 해. 공매 물었잖아, 공매. 그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매수 신청 대리가 가능하지. 자, 1번이 정답이네. 그죠? 자,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앞뒤에도 있는데, 그 겸업 계속 나와. 겸업 매주 나와.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 주에도 나와. 계속 반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영이 여러분들이 점수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점수를 실력을 쌓는 거에서 계속 반복 들어간다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점수 뭐 적게 나왔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는데 근데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실전이 중요하다고. 모의고사 잘 나올 때 의미 없어. 지금까지 쭉 경험을 보면은 모의고사 7, 80점 나온 사람도 합격점 모임이 없으신 분도 있고 반대로 40점 나왔고 끙끙대고 막 투덜투덜한 사람이 합격점 모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중요하다? 실전이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력 쌓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2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서 종별이 뭐요? 종류, 개공 종류. 업무 지역하고 물건의 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 업무 지역은 다르죠? 중개인은 시 도움만 되니까. 업무 지역은 달라. 그건 맞는데 중개 대상물 범위 몇 줄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뭐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강업 등 공장. 이것은 법인도 6가지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개공도 할 수 있죠? 네. 중개인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물건의 범위는 같지. D점이 틀렸어. 물건의 범위는 같아요. 자, 3번.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써 틀려버렸네. 오로지 경영기법은 개공.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중개법인은 분사무소와 특수법인 업무적은 제한이 있다. 분사무소 업무적은 어디? 전국. 특수법인도? 전국. 지역농협도? 전국. 다 전국이에요.
제한이 있다가 틀렸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이죠. 토지에 대해서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네. 확실해? 네.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근데 법인은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거기 6가지 외에도 뭐 이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고 도배업체도 운영할 수 있고 임대업도 하고 분양 대행도 하고 개인들은 별걸 다 해. 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번이 몇 번 정답? 1번. 자, 11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휴업하고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휴업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4개월 휴업을 하고 질병으로 요양,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없다. 3개월을. 자, 원래 몇 개월 했어요? 4개월 했죠? 그럼 최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잖아요. 4개월, 2개월 하면 6개월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죠? 요양 같은 거, 입영. 근데 그런 게 없으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당연히 안 되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요양, 입영, 치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질병이나 요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를 묶어보세요. 이런 게 없는 한 3개월까지는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개월까지는 가능하겠어요? 2개월까지는 가능해. 왜? 최대 몇 개월이니까? 6개월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네. 자, 2번. 휴업 기간 중인 개공은 휴업 사실을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 안 합니다. 이런 규정 없죠?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은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 안 합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중개사법은 안 해. 휴업도 안 하고 업무정지도 안 해. 3번. 개공이 폐업을 한 경우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 응? 언제까지 폐업을 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돼? 신고하가 미리 하는 거고 등록증은 미리.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1년에 이렇게 썼거든요. 휴업하고 뭐 할 때? 폐업할 때는 어디다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한대. 미리 신고하고 등록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분리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휴업도 언제까지? 폐업도 언제까지? 휴업도 등록증 반납, 폐업도 등록증 반납. 미리지, 미리. 미리 등록증 반납. 자, 휴폐업은 공부할 것도 없어, 사실. 휴폐업 내용이 몇 줄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수험생들이 속아 넘어가. 계속 틀려나간다고. 자, 그러면 휴폐업 대해서 다 설명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안 틀리라고. 자, 다시 잡게요. 휴업하고 폐업은 언제까지 신고한다? 휴업도 언제까지? 폐업도 언제까지? 신고. 등록증 둘 다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방문 신고만 됩니다. 왜 안 돼요? 반납해야 되니까. 그러면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뭐가 또 3개월이에요? 방금 앞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또 내가 지구를 떠나고 싶어. 오늘 비도 오는데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뭐가 3개월이요? 신고할 때. 3월 초과.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 휴업할 때 신고를 하는 거고, 그러면 3월이나 2개월은 휴업 신고 안 하죠? 그러면 휴업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그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6개월, 7개월 초과할 수가 있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요양, 또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 그래서 이제 요양이나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면 휴업했다가 변경이 가능해요? 네. 자, 휴업기간 변경은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입니다.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돼? 안 돼요? 됩니다. 이 변경은 주로 연장이잖아요. 미리 등록증 반납해 놨어. 그러니까 전자문서 돼. 그럼 전자문서 된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 오. 그렇지. 전자문서 5. 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걸 뭐라 그래? 재개. 재개는 등록관청에 신고요, 통보요? 신고입니다. 자,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 등록증 받는다. 언제까지? 즉시. 됐어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됩니까? 네. 확실해? 네. 왜?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그렇죠? 또 파드로 가야 되니까 그 생각하시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미리고, 이건 즉시고. 휴폐업이 이게 전부요. 여기다 이제 뭐, 제재, 과태료,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과태료, 그게 전부냐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휴폐업 문제가 나오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도 틀리고 있고. 문제 만든 사람도 참 연구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보세요. 미리, 3번은 미리입니다. 하여튼. 언제까지? 미리. 자, 그 다음에 4번 좀 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오, 좋아.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등록 처분 시부터 3개월. 아까 우리가 등록증 절차 했잖아요. 그것도 설명 안 하고 지웠네. 아까 우리가 등록 절차 흐름 봤잖아요. 등록 신청. 그러면 쭉 가서 등록 처분 및 뭐다? 통지. 그리고 업무 보증 설정하고 업무 개시 기억나요? 네. 그럼 여기 이 사이가 등록증 교부 있었고. 그러면 업무 개시는 이때부터 3개월 이내라 그랬어요. 교부 시부터 3개월 이내라 했어요. 처분 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면 이때 못하면은 몇만 원이냐고 과태료? 100만 원이냐고 과태료. 그러면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휴업 신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그거 기억나? 그러면 이 문제예요. 지금 휴업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이 교부시가 아니라 처분시였다. 내가 1년 내에 처분했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못 잡아내서 그러죠? 자, 일단은 등록증 교부받은 후 X 등록 처분. 그럼 거기도 옆에다 적어. 이거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5번도 나왔네. 중개업자가 아니라 개공으로 고치세요. 개공의 폐업 신고 중개보험은 100만 원 과태료. 개공. 그래서 11번은 1번이 정답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휴폐업은 내용 많지 않아요. 이게 전부라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근데 이것을 이게 뭐 많이 공부해서 점수가 나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서 문제 푸는 요령을 습득을 해줘야 돼. 내용은 이게 전부야.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공법처럼 뭐 내용을 몰라가지고 문제 못 푼 거 아니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전속 중개기간은 설마 옳은 걸 골라라.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을 중개에 의뢰하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를 체결해야 한다. 맞아요? 할 수 있다.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 틀렸고. 체결하고 않고는 차이입니다. 근데 일단 전속을 맺고 나면 의무사항이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습니다. 2번. 계공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맞습니까? 네. 환불을 3개월간 보존이요? 3년. 3개월이 아니라 3년. 자,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은 중개인의 정보 공개 여부를 의뢰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 아니요. 법상 의무죠? 네. 전속을 맺고 안 맺고 자유지만 일단 맺으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해서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떤 일이죠? 임치. 그렇지. 지금 단계에서는 지문을 읽는 순간 제재가 머릿속에 떠야 돼. 임치. 정보 공개 안 하면 임치. 4번 보세요.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이 지나. 자, 유효기간이 지났다 동을 하셨어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은 전속 중개계약이 사라졌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3개월 계약했으면 그 기간만 전속 중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지났다는 건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맺었지만. 그러면 전속 개공, 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맞죠? 전속 중개 계약 기간 동안이면 위약금 물어야지. 다른 개공에 의뢰하면 안 되니까.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응? 일반 중개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 중개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중개 계약 전속은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개공에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고. 5번.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해서 중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맞았어요? 맞았어? 틀렸어? 맞죠? 맞았어. 그럼 뭘 지불해야 돼?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5번도 정답이에요. 복수 정답. 4번, 5번. 아, 그 두 개 때문에 고민했어? 둘 다 맞아. 몰라 나도. 근데 하여튼 두 개야. 자, 5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자, 그럼 보수는 지불하지 않고 뭘 지불해야 돼? 실비. 자, 그래서 5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스스로 발견 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자, 전속은 몇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둘이 전속을 맺었는데 갑이 을을 발견했어요. 갑이 스스로 발견했다 그래서 갑수상. 그러면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사고팔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대권 무너졌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뭘 받아내? 실비. 이거 비용은 비용. 비용을 얼마 범위 내서? 중개보수 50% 범위 내면 돼요. 중개보수 50% 범위 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야. 실비를 지급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둘이 중개를, 이 물건을 중개해주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 중개보수 얼마로 가정을 했어요? 100만 원. 그래갖고 실비가 7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보수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걸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 70만 원. 그럼 얼마 받아내? 50만 원. 왜 35만 원이 아니에요? 보수 50%.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받아내고 됐죠? 비용을. 그럼 자기 돈 20만 원 손해 본 거죠? 네. 그러면 실비가 20만 원 들어갔다면? 20만 원만. 이제 20만 원을 받아냅니다. 왜 50만 원 아니에요? 범위 내에서 또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20만 원 들어간 만큼. 그러니까 5번도 맞아.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뭘 지불한다? 실비. 실비를 보수 50% 범위 냅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하고 5번 복수 정답. 머리 아파요?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예. 문장을 못 잡아내서 그러지. 그래서 이제 12번까지 일단 하니까 1시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13번부터 들어갈게요.